신체 기관은 많이 사용하거나 노화를 겪으며 그 기능이 퇴화하는데요. 이 중 어르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퇴행성 질환이 있습니다. 걸어가다가는 중간에 한두 번을 꼭 쉬는 데를 찾아가지고는 어디 가서 돌에라도 걸터 앉든지 이래야 돼. 말로다 뭐합니다. 밤에 몇 분을 깨는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보행은 물론 기본적인 일상마저 방해하는 질환. 바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런 연골의 손상, 또 마모, 퇴행성 변화 때문에 주변에 존재하는 뼈라든지 인대라든지 연골판 등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 및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우리 관절염이라고 하게 되며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생기는 질환인데요. 관절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무릎 관절에 주로 발생합니다. 한국인의 만성질환 1위로 꼽히는 흔한 질환으로 활기찬 노년을 꿈꾸는 중장년층이 경계해야 할 질환.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100개 이상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 채워져 있어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막아주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보조해 주는데요. 뻑뻑한 기계에 기름을 칠해주듯 연골은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과도한 사용으로 연골이 서서히 마모되고 파열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보행 시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며 사용이 많은 무릎 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에 더욱 노출되기 쉽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모든 것. 정형외과 전문의 허재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환자가 가지는 어떤 환자 특이적인 요소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특발성, 예를 들면 환자의 나이라든지 또 어떤 남성, 여성에서 더 호발하게 되고 또 유전적인 요소라든지 이제 체중 비만 같은 이런 요소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과는 또 별개로 어떤 무릎 자체의 문제, 예를 들면 인대 손상으로 인한 인대의 불안정성이나 다리 정렬이 오자다리로 변하는 등 정렬의 이상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또는 이제 골절이라든지 세균성 감염, 통풍 등에 의해 생기는 어떤 그런 2차성 관절염이 이제 있습니다. 연골은 오래 사용할수록 닳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재생이 되지 않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352만여 명이었던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해마다 증가해 2019년에는 400만을 넘어섰는데요. 또한 연령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70대가 37.5%로 1위, 60대가 33.6%로 그 뒤를 차지하며 60, 70대 노년층의 높은 발병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퇴행성 관절염을 알아왔다는 문순희 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무릎 통증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금씩 아픈 게 시작이 한 20년은 됐지 싶어요. 말로 다 뭐합니다. 어떻게 아팠는지 진짜로 저녁으로 밤에 몇 분을 깨는지 몰라요. 이리 늦다 저리 늦다 해도 안 되고 20년을 참고 견뎌온 관절염. 다리 전체에서 안쪽이 좁아지게 되니까 이제 오다리로 쉬게 되는 다리에 오랜 시간 지속된 관절염에 관절의 변형까지 생긴 상태. 관절염 근본 치료를 위해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진짜로 너무 아팠는데도 그래도 겁이 나서 뭐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이번에는 이제 꼭 해갖고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 원장님이 이제 잘 해주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양쪽 다리 관절염이 이제 엑스레이상 증명이 되시는 분인데요. 오른쪽 다리의 경우에서는 안쪽에 이제 관절 간격이 다 붙어서 왼쪽 다리의 경우에는 바깥쪽의 관절에 이제 최종 단계, 그러니까 관절염이라 볼 수 있겠고 고령이시고 관절염이 심하고 그로 인한 증상이 심하시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관절통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을 주로 사용할 때 생기는 통증,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무릎 주변에 통증 등이 생기게 되고요. 무릎 주변부를 눌렀을 때 생기는 압통 등도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그 외에 관절이 붓는 부종이라든지 관절 내에 물이 차는 삼출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어떤 무릎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는 등의 연발음이나 마찰음의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 관절염이 심해질수록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겨서 관절이 다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기능 저하 보행 장애가 발생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관절의 변형이 발생하여 다리가 휜다든지 무릎 관절이 커진다든지 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릎 통증 원인 중 약 50%를 차지하는 퇴행성 관절염. 이 퇴행성 관절염은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상 검사에서 관절의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 사이가 특징적으로 좁아진 게 확인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엑스레이 상에서 KL 그레이드라는 단계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1에서 4단계로 일반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증상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관절 부위에 이제 국소적인 통증이나 관절을 움직이거나 이제 보행 시에 이제 간헐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요. 이후 중기나 후기로 이제 관절염이 악화될수록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통증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어떤 보행장애, 쩔뚝댄다든지 보행장애, 또 기능의 감소, 계단을 못 오른다든지 등의 기능의 감소, 또 관절의 변형, 오다리 발생, 또 움직임의 제한, 또 부종이나 심한 삼출 등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KL 그레이드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방사선 사진상에서 관절 간격의 감소, 관절 부위의 골극 형성이나 연골 소실 등의 이상 소견을 KL 0에서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활기찬 노년의 기본으로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한 다리 건강을 꼽는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이나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한을 겪게 되는 만큼 초기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완치의 개념보다는 증상을 호전시키고 관절염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어떤 통증 등의 증상의 경감, 또 관절 기능의 유지, 또 오다리가 발생하는 등의 변형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치료의 방법의 선정은 관절염의 정도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마다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보존적 치료에 사용되는 주사 치료. 주사 성분과 그 효능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염증 억제와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스테로이드 약물의 뼈주사, 관절 연골을 윤활하고 완충작용을 돕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연골 주사 등이 있습니다. 동시에 체중 감량, 운동, 습관 교정 등의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간헐적인 증상만 보이는 초기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 습관의 개선, 즉 무릎에 안 좋은 쪼그려 앉기나 무릎 꿇기나 계단을 많이 다니는 등의 이제 무릎에 안 좋은 자세를 피하게 되고, 당연히 체중이 과체중인 분은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처방함으로써 이제 환자분이 그걸 복용하면서 증상을 좋게 하고, 또 관절 안에 이제 히알루론산과 같은 윤활 주사를 주사한다든지, 또 물이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물을 뽑아내는 즉 삼출의 천자를 또 시행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 간격이 현저히 좁아지고 골 경화와 골 형태의 심한 변형이 관찰되는 중증도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 관절 내시경 시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수술 방법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술이라 불리는 관절 내시경, 또 이제 절골술, 또 마지막 방법으로서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은 마지막 단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서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 비교적 나이가 많은 노년층에서 환자에게 시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수술 방법으로 완전히 망가진 인공관절을
일부 절제해내고 그 대신에 이제 금속 치환물을 삽입해서 가동 범위의 회복 및 다리 정렬을 회복하고 관절이 닿아 생기는 통증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얼마 전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80대 백인섭 씨. 두 무릎 모두 극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었다는데요. 이번 기간 동안 수술 경과를 살피며 재활과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초반에 많이 빠지고 근육이 회복되는 데까지 한 2, 3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한 다음 날은 조금 불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근육. 걸어가다가는 중간에 한두 번은 꼭 쉬는 데를 찾아가지고는 어디 가서 도래라도 걸터 앉든지 이래야 돼. 그러면 보행자 신호 있죠? 그 보행자 신호가 조금만 켜져 있으면 못 가고 서 있어야 돼. 왜? 중간에 끊어지거든, 가다가.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백인섭 환자분은 양측 다리의 내측에 아주 심한 KL 그레이드 4단계의 관절염이 있으시고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3년 이상 이제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이제 보행 장애 등의 이제 기능 장애가 발생하신 상태로 연세와 엑스레이상에서 관절염 등을 고려하여 양측에 대해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셨고요. 현재 재활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부터 이제 망가진 관절은 이제 인공관절로 대치되면서 통증 등의 증상들은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수술 이후에 이제 한 2일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 일반적인 경우 2일째부터 수술 부위에 이제 배액관이라든지 이제 붕대를 풀고요. 이틀째부터 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화장실 갈 정도로 이제 보행을 시작하게 되고 점차 보행 거리를 늘리고 이제 가동 구부려서 폈다 등의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첫 한 달 정도는 이제 워커나 지팡이 등의 이제 보조도구를 통해서 보행하게 되고 이후에는 보조도구 없이 이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 및 근력 운동을 시작하게 돼서 일상생활을 복귀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기간 재활 치료가 중요한데요. 아버님 천천히 각도 올려볼게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130도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술 후 무릎 가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치료. 환자의 회복 속도에 맞는 맞춤 재활 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지금 진행하는 치료는 지속적 수동 각도 치료기라고 해서 수술하신 이후에 각도가 회복되지 않으신 분들께 기계를 이용하여 각도를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수술하신 부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조직의 유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절의 경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은 관절 가동 범위 회복 기능이 있으며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고 혈액순환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주변 연부 조직들도 함께 회복돼야 인공관절이 안정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수술 후 초기 3개월 이내에는 무리하게 체중 부하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 대퇴사두근 등의 이제 무릎 주변 이제 허벅다리 근육이 강화될 때까지 충분히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는 수술은 절개를 통해서 시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어떤 부종이나 열감이 한두 달 정도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음찜질 등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런 부종이나 통증 등을 감소시키면서 충분히 근육 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때 심한 관절염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었던 백인섭 씨. 수술 후 보행 훈련과 재활 치료를 통해 다시금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이 집에서 몇 달은 운동. 이제야 이거 다시 망가졌다. 끝이니까. 소중한 관절 건강 꼭 지켜내시길 바랄게요.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 건강한 무릎 관절을 지키는 운동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진행할 운동은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동작입니다. 의자를 이용하게 되면 정확한 스쿼트 자세를 따라 하실 수 있으시며
의자의 높이를 따라 운동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운동은 옆으로 걷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거는 무릎의 근육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걷는 동작을 통해 엉덩이 근육의 활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체중을 조금 더 앞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스쿼트 동작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경우에 한발서기에 대한 사전 연습이 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진행한 운동이 절대적으로 좋은 운동이 아니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전문가에게 정확한 조언을 통해서 진행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염은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질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교정과 체중 조절로 충분히 관절염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발병 후 그대로 방치하면 빠르게 악화돼 무릎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무릎 건강을 해치는 자세나 습관은 피하고 적절한 체중 조절과 규칙적인 근력 운동으로 소중한 관절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